헐떡헐떡 머리는 벌떡벌떡 혓바닥은 촐싹촐싹 표정은 깐족깐족 일국의 장관인가 일본국의 장관인가 멧돼지 꼬붕인가 슐레의 카톡인가 호흡은 헐떡헐떡 머리는 펄떡펄떡 혓바닥은 촐싹촐싹 표정은 깐족깐족 아주 까리한 농후 아주 까리한 농후 아주 까리한 농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쪼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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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은 헐떡헐떡 머리는 벌떡벌떡 혓바닥은 촐싹 표정은 깐족깐족 아주 까리한 농후 아주 까리한 농후 아주 까리한 농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쪼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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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떡 깐족 아주 까리한 농후 헐떡헐떡 촐싹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윤, 김, 한 너희들 쫄리제? 예, 김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경상도 쪽이 아니어가지고 예, 저 말을 잘 못하겠네요. 아, 조국장군을 잘하던데 그 부산 사투리로. 아, 너희들 쫄았지? 그러던가. 네, 억양도 따라와야 됩니다. 네. 네. 아, 참 이게 뭐 전라도 사투리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희들 뒤질랭 뭐 이런 거 뒤질래? 네, 아 이건 좀 자연스럽네요. 네, 선생님 이종섭, 황상무, 네. 뭐 화두, 뭐 최근에 그냥 한 며칠을 네. 온통 장식한 네. 그 이름들입니다. 근데 우선 이제 황상무 좀 보면요, 결국 오늘 이제 사퇴하고 이종섭은 또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아무튼간 이거 과정을 좀 한번 터봐보려고 하는데요. 황상무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9년에는 칼 맞았었어. 회칼 맞았다. 예. 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네. 이런 사람들은 사석에서 네네. 보통 자기의 인생 경험을 반영한 얘기들을 하거나 아하. 혹은 평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얘기들을 꺼냅니다.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좀 풀리니까. 아하.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는 좀 조심하는데 이 사적인 자리에 가면 보통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그 다음에 네. 그 사람의 평소의 심리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조폭 집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 자주 예. 얘기하지만 네. 그 검사복을 입었을 뿐 사실은 조폭 집단입니다. 윤석열 일당은. 네. 이 조폭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폭력이거든요. 칼. 네. 예, 칼부림이죠, 칼부림. 검사 집단, 이 윤석열 검사 정치검찰 일당도 딱 그 집단,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평소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맞을래? 뒤질래? 회칼 맞을래? 아니면 뭐 조인트 맞을래? 네. 윤석열 옛날 녹취록을 봐도 네네. 계속 그 얘기를 한다면 국힘에 들어가면 다 줄 세워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 뭐 등등 예, 그런 예. 얘기들을 쥐약 먹은 것들. 표현을 그렇게 써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게 사석 자리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럼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일상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야, 진짜 기자들 이것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칼로 그냥 찔러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너희들 잘해. 뭐
회칼 맞는 수가 있어. 네, 그런 거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사실 이거는 협박 아닙니까? 아, 협박이죠. 뭐 이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협박하는. 그렇죠. 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도 딱 뱉어놓고 네네. 농담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한번 예를 들었지만 깡패가 칼 들고 네. 너 돈 안 주면 확 쑤셔버릴 거야. 맞아요. 쑤셔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쫄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웃으면서 농담이야. 그럼 돈 안 줄까요? 아. 소용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박은 이미 간 거고. 이미 간 거죠. 네. 예, 농담이라고 해봤자. 그리고 농담이라고 하는 게 더 무서워요. 예,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하면 농담이 맞아요. 아하. 그냥 꼬마가 와서 칼 들고 와서 돈 안 주면 찌를 거야 이러고 농담이야 그럼 진짜 농담인데 그러네요. 깡패가 조폭이 그런 농담을 하면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협박이라 이거죠. 협박이죠.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암살 테러, 네, 그거 칼 테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 겁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과 2달 전밖에 안 됐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네.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뭔가 그거랑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이제 강한 심정인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네. 칼 네네. 칼 테러, 암살 테러가 윤석열 정권이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뭐 이제 증거는 아직 없는데 언젠가 밝혀질 정황으로 봤을 때, 예. 은폐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은폐하는 걸 봤을 때 네. 그렇다면 수뇌부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자기들이 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아쉬워했을 수 있는데. 아씨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결국 총선이 이렇게 되지 않냐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걸 내재 깔고 음.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야, 그건 뭐 야당 당대표까지 우리가 그러는데 기자 하나쯤이야. 그러니까. 그 기자들도 혹시 그런 정도의 의심이 있었다면 네네. 이게 정권 쪽과 연관이 있는 암살 시도였다는 의심이 있다면 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암살 테러, 칼 테러가 예. 진짜 이 사람들이 했었지 쓸 수 있다, 않았을까? 했을 수도 있었겠다, 또 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있다면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다음에 이 말이 예. 야 옛날에는 너네 그 기자들 허벅지에 칼 찔렸어. 예, 그렇죠. 네. 당 대표까지 우리가 날 이렇게 찌르는데 너희까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죠, 소름 끼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늘 이런 그 말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일상화돼 있는 그런 거라 이거군요. 자, 그 이종섭 황상무 이 문제를 들고 그래가지고 여권이 막 분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국힘당에서 막 대통령실을 막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언론들도 막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론들도. 네네네. 네. 근데 대통령실이 어제까지만 해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네, 버텼죠. 버텼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갑자기. 돌아섰거든요. 네. 저는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것이 바로 윤석열. 그렇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고마워. 그렇게 가져 계속 정선까지. 그랬는데 접었어요. 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그 윤석열을 네. 탐구해 온 사람으로서 뜻밖입니다, 선생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예. 극우 사대주의 세력에게 심각한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이. 네네. 왜냐하면 그 국힘당 지지율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네. 사실 추락하고 있고 네네.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민주당 지지율이 아주 빠르게 올라간다고 네. 지금 다들 그러십니다. 네. 여론조사 쪽에서 계시는 분들도. 그러면 자기들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예. 야,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공천으로 뭐 온갖 난동도 부려보고 언론 그렇죠. 여론조작 같은 거 좀 해서 뭐 또 지금 민주당 끝났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지만 네네. 그게 어떻게 대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예.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 불난데 이제 기름 뿌린 격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극우 사대주의 세력은. 그런 상황에서 총선 참패가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동훈에 대한 강한 압박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조중동이. 조중동이 네. 네가 나서서 수습해라 이렇게. 야, 우리 옛날부터 너한테 6.29 제2의 6.29 하라 그랬는데 이 등신아 못하고 그렇지. 두드려 맞고 찌그러졌지. 아하. 그 결과가 이게 뭐야?
맨날 셀카 하나 찍고 다니면서 뽕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맞아, 그런 논조가 또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냐 이제 한동훈이. 맞습니다. 한동훈 그 얘기를 한계. 했죠. 그러네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준표도 얘기했었죠. 하는 짓이라고 셀카 하나 찍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일제히 한동훈을 치면서 아하. 정신 차리라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총선 지면 네. 어차피 나는 참수당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네, 총선 참패하면 무조건 참수거든요. 사실 이미 말이 앙뚜아네트 때 그럼요. 이미 눈밖에 난 거 아닙니까 김건희랑 윤석열한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네. 네, 그래서 벼르고 있을 거다. 아하. 다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선에서 승리라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자기가 네네네. 사방팔방에서 안 된다고.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거 총선 참패하면 참수인데 참패인가 참수인가. 네, 이거 어떡하지? 네. 참참인데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뽕 효과가 사라졌겠죠. 아. 지금 셀카를 찍고 있을 때가 아니네.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까지 가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조중동, 뭐 국힘당. 국힘당 뭐 한동훈만이 아니고요. 뭐 함문경까지 나섰어. 네, 그렇게 사실. 얘기를 하더라고. 함문경 뭐. 한문경 지지율 엉망이에요 지금. 네, 아이고 안 되죠 선생님. 그러니까 김은혜도. 금인에도. 김은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윤석열 네.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네네네. 잘 들어보십시오. 난리맨입니다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호위무사인데 네, 맞습니다. 김은혜까지도 이거 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왜냐? 예, 왜냐? 자기 죽게 생겼거든. 게다가 공천은 끝났잖아요. 공천 전이야. 공천 못 받을까봐.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입조심 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공천 다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야, 밥그릇 앞에서는 그런 윤석열도 없다는 거군요. 아유, 이 이리떼들은 먹을 걸 앞에 두고 순간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아하. 각자 자기 먹을 걸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싸워요. 지네끼리. 네. 그게 이리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쁜 놈들의 단합은 일시적인 거죠. 전술적인 거고 네.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공천 다 받았겠다. 지금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뭐 윤석열 정권이 뭐 잘 되는 게 중요하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자기 살겠다고 지금 다 들고 나온 거죠. 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받았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윤석열이 이런 거에 찌그러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힘을 내세우면서 자기 아래쪽 사람들이 덤비는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힘으로 제압하는 스타일이지. 용납하지 않는. 예, 그것도 이제 승패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는 승패로. 싸움으로 바라봐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돼. 승부욕도 엄청 강하고 그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자기한테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윤석열이 버티기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할 거라고는 진짜 그건 예. 정말. 그것도 예상했던 건데 사실. 네네. 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증원 문제도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 이런 사람이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궁금한 거죠. 왜?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 힘을 중심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깔아뭉개는 걸 좋아하고 자기보다 이 말이 중요하죠. 힘센 사람 앞에선 머리 박는 비굴한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네. 윤석열이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인정하는 누군가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없죠. 이거 미국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미국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예. 야, 성렬이 빨리 이거 받아들여. 수습해 이거. 수습해. 이러면 너네 총선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너도 뭐 우리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으면 윤석열이가 그거는 태도를 번복할 수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게 의심이 강하게 되죠. 왜냐, 윤석열의 심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러한 국내에 있어서의 압박을 가지고 물러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사실 뭐하러 내버렸겠습니까 이종섭을. 그럼요. 호주대사로. 그렇죠. 윤석열은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고 캐비넷을 열어서라도 다 제압하겠다 이런 쪽의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번복한 걸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죠. 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미국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게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 내의 여론이 두 가지로 갈렸단 말이죠. 지배층 내에서도. 하나는 북의 핵능력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본토가 지금 두드려 맞게 생겼다 핵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쟁 나면 큰일 난다. 전쟁 나면 우리도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옛날처럼 밀어붙일 수도 없고 또 이 상태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중간 단계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핵화 중간 단계. 비핵화 중간 단계. 네, 근데 아직도 비핵화는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체면상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말하면 당장 너무 안 되니까. 쪽팔리니까 사실은 포기한 거죠. 그 말 자체는 비핵화 중간 단계라는 얘기는 비핵화를 이제 포기하고 네네. 현실에서 더 이상 북이 핵무력을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좀 제동을 걸고 전쟁 위기를 막자 하는 쪽의 여론이 상당히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쪽은 아예 그냥 현상 유지나 하지 뭘 우리가 그렇게까지 저자세를 보이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 그래. 네. 가만 놔두면 망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여전히 좀 있어요. 북한이 망할 거다 저러다가 다 허세고 저거. 그렇죠. 네네. 핵능력이 그렇게 세다 진짜. 저 ICBM 그거 전에도 보니까 종이로 만들었더만 네, 모형물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그 얘기 했어요. 그 얘기 또 했더만요. 순항 미사일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 그거 아니고. 자, 그 종이 미사일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게 잘못된 발언이라는 게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네네. 명백하게 어쨌든 그 여론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왜냐면 이 사람들도 뭐 확고한 대책이 있고 뭐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예. 아니고 대책이 없는데 항복하자니 그게 너무 이제 쪽팔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전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쪽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은 거의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보면 그야말로 로키로 진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하는 듯 안 하는 듯. 언론 기사도 별로 안 나왔어요. 사진 나와도 뭐 포 쏘고 이런 게 아니고 포 쏜 거 딱 하나 나왔던데. 드럼통에 기름 붓고 이런 거 나오고 탱크가 포 한 번 쏘는 그거 한 번 나왔더라고요. 딱 하나 나왔죠. 근데 그것도 그거 전날 북한에서 막 그 포 사격했더만요. 그거 그렇죠. 다음날 나와서 이거 대응인가? 너무 창피하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예년과 큰 소리 처음에 쳤단 말이에요. 네. 평소보다 2배 이상 하고 뭐 엄청난 규모로 하고 전략자산도 올 거고 네. 전략자산도 하나도 안 왔어요. 핵 하나도 안 전략자산도. 왔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이 훈련을 제대로 감행하면 북국방청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뭐 경고를 강하게 경고를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로키로 했단 말이에요. 낮췄단 말이죠. 이걸 봤을 때는 미국이 결국에 꼬리를 내린 거거든요. 전쟁을 할 의사를 포기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두 집단 모두 아하. 중간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북과. 네, 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협상파. 협상파와 이쪽은 그냥 두고 보자. 그냥 시간만 끌자. 굳이 따지면 강경파인가요? 강경파라고 볼 수 없죠. 강경파라고 볼 수는 없다. 네. 네, 그냥 뭐 전략적 인내 또 하자는 식인데. 네. 인내하자. 네, 그냥 참자. 참자. 쉽게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참자파와 협상파군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자 파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국이 결단을 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만요, 계속.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급하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는 거죠. 둘 다. 네네. 자, 만약에 협상을 하고자 한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굴까요? 네. 윤석열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봐도. 네. 윤석열이 제일 문제거든요. 예. 특히 총선을 전후해서 국지전 같은 거 도발하면 선생님 지금 국지전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윤석열 신원식이 지금 몇 번이나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총선에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젠가 또 얘기했어요, 신원식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게 북에서는 여기 선거에 개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북에서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올 초에. 보수 정부든 민주 정부든 똑같다고 얘기한 거니까요. 관심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밀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은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밀어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죠. 국지전을. 그러니까는 북한이 민주당 밀어줄 거야 이 말은 명분이고 그렇죠. 국지전을 정말 내가 하고 싶어요. 원해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나의 소원은 국지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점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하. 그럼 이거 통제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을 힘을 빼놔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것을 뚫고 국지전을 도발하기란 만만치 않아요. 선생님 그 부분에서 제가 말을 걸어 죄송한데요. 네. 저는 윤석열이나 신원식이가 자꾸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선응징 후보고 하라고. 네. 근데 선생님 우리가
선 조치는 윤석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작전권이 못하죠. 없는데. 네, 못하죠. 윤석열도 못하는 거를 아래 하단 말단 지휘관 보고 병사 네. 보고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금 말씀에 의하면 음. 미국은 이거 보니까 전쟁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네가 선 조치 해봐 네, 라고 충동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지는 책임 안 지려고. 그렇죠. 그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작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막 백방으로 통제해도 새 나가는 군형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그것처럼 네네. 선조치하라 그래서 또 어느 공명심에 들던 지휘관 하나가 선조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 과거에 이승만도 미국이 그렇게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방공포로 석방했잖아요. 휴전협정 파탄시키려고 네네. 휴전회담을. 그 거제도에. 네, 그 일시적으로 그걸 다 해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화가 나서. 네. 이승만 그때 거의 제거하려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휴전협정 깨면 안 되거든 그 당시 미국 입장에선. 전세가 이미 기울어서 하는 건데 아하. 이승만은 생각 없이 네. 전쟁 계속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공포로 석방을 했다는 거죠. 진통일을 외치고. 네, 그런 사례도 있죠. 있기 때문에 그 뭐 정말 뭐 궁하면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네, 뭐 네. 천공을 통해서 뭐 이제 북에다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가 별짓을 다 할 수 있. 비대칭 전력이라고 네. 했으니까 신원식이. 뭘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지금부터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 또 하나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는 쪽도 아하. 제일 큰 위험 요소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윤석열이 남쪽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전쟁 위기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북에서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네네. 그 윤석열이가 뭐 잘못하면 또는 북의 신기를 거슬려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자극하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전략적인 인내고 가만히 뭐고. 있지 않은 건데 지금. 네,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윤석열은 불안하죠. 윤석열을 인내하기 힘들군요, 그 사람들. 그렇죠. 전략적 인내 한계에 이제 도달한 거죠. 야, 북한 인내하기도 힘든데 지금 야 너까지 인내해야 돼? 넌 씨.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뭐 윤석열이 게다가 국내에 인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인기는 바닥이에요. 네. 그래서 가만 놔두면 또 뭐 혁명적 정세가 도래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우려하는. 네, 탄핵이 되면서. 네. 그럼 남쪽에 대한 지배 통제권도 상당한 정도로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야, 안 되겠다 얘 도저히 지금 얘로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보수 대연합을 추진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네네. 한동훈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잖아요. 한동훈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네. 이준석이랑 이낙연도 이낙연은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도 네. 부응하지 못하고 네, 네. 정말 힘들 거예요. 큰 맞습니다. 선들도 되는 일이 없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은 어쨌든 날려야 되겠다. 아하. 얘만큼은. 그 다음에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국힘당 인사들과 한동훈, 그 다음에 조중동이 네. 일제히 대통령실을 공격하더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윤석열이랑 짜고 하나 또 약속대련인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이 그럴 놈이 아닌데, 그렇죠. 물러설 놈이 아닌데. 그런 약속들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치면은 오늘 선생님 분석에 의하면 이 국힘당 쪽 애들은 아무렇지 밥그릇 이런 게 좀 컸다고 보여지고 네. 또 이 조중동은 사실상 그 큰 손의 네. 주둥이들이니까 지휘를 받고 있는 빨리 셈이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조중동은 거의 뭐 미국의 기관지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했던 12월 말에 네. 그 12월 초부터 막 걔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라는데 사설에서 네, 네. 김건희는 사과로 가라 그렇죠. 이렇게 네. 약간 핸들링을 좀 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한동훈 네가 나서고 네. 제2의 6.29 지금 해야 돼. 네. 그러면서 윤석열 출당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지금 다 무산됐는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러기에는 한동훈이 너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이에 대해서도 거의 팽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조중동에서. 아하. 막 깠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네. 야, 맨날 이재명만 까고 있어 왜? 뭐 이렇게. 한계에 봉착했다. 한계에 봉착했다. 한동훈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동훈도 까고 그러니까 한동훈도 뜨끔했겠죠. 자기 맨날 띄워주던 데서 갑자기 까기 시작하니까 나 버림받나? 네네. 이런 생각 들었을 거고 한동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이번에 이번에 제대로 해 너. 안 그러면 참수야.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한동훈도 생각을 해보면 이 상태로 그냥 윤석열 꼬북 노릇하다가 총선 네. 끝나고 그냥 끝나느니
모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동훈도 같이 한 거 아니냐. 네네. 한동훈은 어지간히 뒷배가 담보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겁이 많아서. 그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네네네. 네. 근데 윤석열은 특히 지금은 한동훈이 더 그런 것 같죠. 윤석열은 일단 겁을 좀 상실한 상태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위에 없고. 예. 그리고 윤석열은 약간 보스로서 권력을 추구해온 사람이고요. 네네. 한동훈은 그 뭐예요? 꼬봉으로서. 꼬봉. 똘마니로서. 예, 뭐 내시로서 예, 옛날식으로 환관이죠. 뭐 그런 방식으로 권력에 기생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려온 사람이라서 좀 달라요. 아하, 스타일이. 예, 그래서 한동훈이 겁이 훨씬 많죠, 사실은. 아. 그런 점에서 그런 경우를 본다면 한동훈이 상당한 용기를 얻은 것은 아하.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전 대호가 이제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큰 힘이 되지 않았겠냐. 아. 근데 이런 정도로 한국의 모든 세력을 하나로 움직일 수 통일시켜서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큰 손밖에 큰 손밖에 없죠. 네. 아니 그 지금 뒤로 도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네.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제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네,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쪽도 약간 까고 그래서 뭐 비례대표 이런 것도 야 한동훈 네가 네 사람들 꽂았대 약간 이러면서 이제 막 까고 약간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한동훈이 이제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일 건가 막 이랬는데 네. 돈 얘기로는 윤석열이 그래서 한동훈 야 너 잠깐 들어와봐 네. 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그러면 이제 들어오려면 이제 오늘 네. 일정을 다 취소해야 되는데 네. 하루 취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를 빳빳하게 지금 네.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갈등이죠. 네. 네. 그 한동훈이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용감한 사람은 아니라서 더 세게 얘기해야 되거든 이럴 때. 아. 근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밀어줄 때. 예. 근데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소극적 버티기를 네. 하는 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입장에서 상당한 용기를 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겁 많은 인간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진짜 그 미국이란 이 큰 손들이 야 한동훈 너 지금밖에 없어라고 하면은 그때 12월 말에 나왔던 얘기들 네. 예를 들면 윤석열을 출당시킨다랄지 네. 약간 더 맞서고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 길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리트머스겠군요.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한동훈이. 그 길로 과감하게 나갈 거냐. 아니면 또 몇 대 맞고 또 찌그러질 네네. 거냐. 이런 건데요. 이번에 또 맞고 찌그러지면 한동훈 끝납니다. 제가 볼 때. 네.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런 찌질을 어디다 쓰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미국이나 조중동이 보기에도 저거 전 안 되겠다 저거. 야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구나. 예. 이러면서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지금 자기 운명이 기로에 섰군요. 기로에 섰습니다, 진짜.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입에서 윤석열 출당 얘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약간 이게 좀 그렇죠. 리트머스 시험지네요.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기자회견 열어서 한동훈 출당하라 얘기하고선 윤석열 출당하라. 잠수 타는 거예요. 절대 안 만나고 숨어서 막 그러니까 잠수 윤석열 타고. 만나면 딱 등 한번 치면 바로 90도기 때문에.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오면 얼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쫄아서 안 만나고 숨어 있어야지. 잠수. 전화도 다 예. 비번번호 끊고. 예, 그 지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엊그제 이 총선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서서 죽겠다 내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네, 제가 볼 때도. 네. 지금 안 그래도 한동훈이 좀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더. 네. 네. 뭐 색깔공채 다시 꺼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정북 공세를 정북 타령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냥 막 이거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황교안이었나? 네네. 갑자기 선거 막판 되니까 계속 또 정부 타령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그 전에는 좀 그래도 뭔가 정책 얘기 같은 거 하고 그러다가 네. 갑자기 막판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서서 죽겠다 그러니까 뭔가 죽음을 예감하는 건가? 한동훈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하. 여러 차례.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만큼 총선이 패배로 끝났을 때 국힘당에 자기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 예.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걸로 지금 확인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때 좋았잖아요. 네네. 언론에서 막 민주당이 질 것 같이 떠들고 그랬죠. 공천 파동 뭐 이제 난리 막 보도하고 이러니까 한동훈이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 셀카 찍고 있었는데 그 셀카 찍다 보니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네. 왜 바뀌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왜 그러지? 나 셀카 찍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하. 이 상황에서 네.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면 좋죠. 네. 윤석열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어허. 물러나라. 네. 윤석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네. 살 길이 좀 열릴 수 있는데. 큰 손이 원하는 길이죠. 그게. 예, 그러나 그렇게 과감한 스타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 한동훈이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구태의연한 방식. 네. 색깔론을 또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론 공격을 다시 시작한 건데 예. 먹히냐 이거죠 이게. 아.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우 저 앵무새 같은 놈 저거 네, 네. 입만 열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네. 뭐 색깔론도 처음 꺼낸 것도 아니고 네. 계속 떠들었잖아요. 윤석열부터. 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한동훈은 이 과정에서 이 윤석열과 대립각을 못 세우면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총선 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총선 전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윤석열이 지금 굉장히 열받았다 한동훈한테. 네. 그 장해찬도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 밀고 나가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이 네. 이쪽에서 이제 잘라버린 모양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네. 경노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요즘 맨날 윤석열은 경노하던데. 네. 네.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이쪽에서 한동훈한테 이를 갈겠어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뭐 누가 얘기해 주신 바에 하면 네네. 사석에서 계속 한동훈만 욕하더라. 어. 이런 전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건희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 자기가 셀카 찍고 싶은데 예. 계속 한동훈이 찍고 있으니까 짜증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자기 종이었는데 네. 종놈이 감히 덤비고 주인한테 카톡 집사였는데 예. 종놈이 주인한테 고무 사진 던진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게. 네. 신발짝 집어던진 거랑. 신발장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열받죠. 개였는데. 어디서 내 개가 이게 감히 주인을 물어. 네. 뭐 이런 거죠. 아. 그 나쁜 놈들 그 특히 위계 질서를 따지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개가 사람 물으면 바로 잡아먹어요. 네. 그 아래쪽에서 안 되겠다, 위로 그러면서. 치고 올라오는 건 절대 안 봐줘요. 한 번이라도. 예. 그게 개의 본성일지라도 안 봐줍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개를 키우면 안 되는 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 어쨌든 김건희도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한동훈을 바라볼 거라고요. 예. 옛날 내 카톡 심부름이나 하던 놈이 그렇죠. 어디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저기 설치냐. 네네. 뭐 이런 거고. 윤석열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둘이서는 이제 이미 제껴놨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에 자를 수는 없어서 네. 봐주면서 총선 이기면 좀 우리가 고려해볼게. 참수만은 명쾌해줄게. 네. 뭐 이런 분위기인데 또 덤볐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누가 죽든 하나가 죽어야 끝나지 않겠냐. 아 그렇군요. 오히려 한동훈이 살 길은 윤석열 탄핵이겠는데요. 그럼요. 한동훈은 네. 반윤 투쟁을 해야 삽니다. 네. 한동훈이 탄핵 집회에 나오려나? 나오면 일단 우리가 뭐 이준석까지 같이. 이준석까지 네. 횃불로 한번 꼬실러줘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나오면 이준석도 나온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지하에서 이제는 더 못 살겠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 탄핵하자 탄핵해. 이러다가 이 나라에 전쟁 나게 생겼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탄핵으로 평화를 찾자.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국회의원도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도 입틀막, 자기 편 의사도 입틀막, 국회의원 후보는 돈틀막, 민주주의 정책은 거부권, 독도는 이미 일본 거, 디올백 마누라는 망할 것. 기다려라 천거리 간다.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예.
지금 이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렇게 네. 완전히 그 몰락에 네, 삽질하고 있을 동안. 네, 삽질하고 있을 동안 지금 이제 민주당, 네. 조국혁신당 네.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선생님. 네,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천 파동 관련해 가지고 하도 뭐 많이 써대 가지고 네. 진짜 나쁜가? 그런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잘했어요. 물갈이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네. 사실 제가 엄청 놀란 것은 그 지역 공천에서 경선이었는데 네. 현역 국회의원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다 유리하죠. 떨어지고 우수수 떨어졌죠. 신인들이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선생님 이게 그동안 고구마 민주당에 대한 네. 이 민주당 당원들의 심판 아니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심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어. 뭐 이번에 민주당 공천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네네. 상향식 공천이었다고 아하. 또 말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의 공천은 거의 위에서 찍는 거였잖아요. 야, 낙점에서. 너 나가. 너 나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너 국회의원 해.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당원들은 그야말로 들러리. 들러리였어요. 그러나 이번 공천은 당원들, 네.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 네. 국민 여론까지 감안해서 이 후보를 떨어뜨려 버리는 기세등등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보면 민심을 반영한 거군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적 공천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민심이 상당 정도 반영, 물론 100% 반영된 건 아닙니다. 예. 뭐 여전히 뭐 단수 공천이니 전략 공천이 있었으니까. 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는 네네. 민심이 좌우했던 공천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당원들과 국민들의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약간 신났어요. 정치적 효능감이라 그러죠. 타격감, 효능감 이런 게 딱 있어 보여요. 서구식 표현으로. 네. 그 박근혜 탄핵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해냈어. 열심히 촛불 들었더니 독재자를 끌어내렸다. 네. 거기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일 네, 아니었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구나. 아. 우리가 단결하면 해낼 수 있구나. 네. 그러면서 한국의 소위 네. 촛불 시민들이 생겨난 것이고 항쟁 DNA가 또 예, 한번. 정치의식이 비상하게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촛불 국민들이 그 뒤로 막 울분에 찬 것도 네네. 예상 기대했던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공천 파동 막 떠들 때만 해도 언론에서 네네.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가 직접 가서 한 표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됐단 말이죠. 동네 수박들 다 날라가 이러니까 수박들 다 깨졌죠 지금. 네, 다 깨지고 이러니까 이야 이거 되는구나. 민주정당이 맞구나 민주당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기세가 올라가죠 일단.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당원들과 국민들이 기세가 올라갑니다. 기세 좀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가 주인이야. 아니 진짜 선생님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사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과한 표현이 아닌 거죠. 네네. 정확한 표현인 거죠. 예. 다른 당에서는 할 수 없었던 공천혁명인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공천 파동을 막 떠들어댔는데 그랬죠. 끝나고 나니까 딱 보니까 아하. 국민들이 볼 때 네. 민주당은 대거 물거리가 된 거예요. 대거 물거리 됐죠. 낡은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렇죠. 맨날 동네에서 선거하면 나오는 아저씨 있잖아요. 또 나왔어 저 인간 아직도 안 죽었나. 근데 신인 나온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야 민주당 공천이 시끄러웠던 건 이런 개혁을 하려고 시끄러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네. 반면에 국힘당은 조용한데 네. 또 그놈이 나왔네. 그렇죠.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김건희 그 특검 예. 그 제2의결 그거 네. 하느라고 한 명도 모자랐지 않습니까? 연락을. 낫은 사람들 그대로 있는 다 거죠. 나왔어요. 아. 그리고 완전히 늙은 노땅 정당, 노인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원래도 그랬는데 더 늙었어요 이번에. 네. 세대 교체가 안 되니까.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와 저게 뭐야 너 저 뭐 노인회냐? 예. 노인이냐? 젊은 사람이 없네. 네. 그리고 뭐 새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수구 세력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저것들이 무슨 공천을 하긴 한 거예요. 작년이랑 지난번이랑 똑같잖아. 네네. 이러면서 이제 그 조용함에 대해서 아하. 저게 개혁을 안 해서 저렇게 조용했던 거구나. 고여 있는 조용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 했죠. 공천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달라질 거다. 비교를 하시면서 의견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3월 10날 이후로 굉장히 여론들이 바뀌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경선 지역에서 지금 기존의 현역들 네. 정말 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렇죠. 다 그냥 표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제 민주당은 심판했고 네. 이제 윤석열이랑 심판. 국힘당만 심판하면 된다. 그렇죠. 한동훈이랑 약간 네. 이런 기세가 쫙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살았죠. 완전히.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게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선생님 늘 말씀하셨듯이 현장 연설이 기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달인이죠. 몇 개 영상 보는데 막 가슴이 뭐 울렁울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거 들은 사람들은 투지가 막 불끈불끈 할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봐도 그런데 네, 저희들이 봐도. 예. 근데 앞으로 계속 전국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한동훈이 셀카 찍을 동안 이재명 대표는 연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셀카 대 연설. 네. 아유, 비교 안 되는 거죠. 이 바람이 부는 거는 거리에서 불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곳곳을 누비면서 연설하고 또 민주당이 이제 당선권에 오른 개혁적 인사들도 네. 윤석열 심판을 외칠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셀카 얘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네. 저는 이제 제일 좀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그 오뎅 먹이는 거. 아, 양쪽에. 저건 진짜 너무 좀 비참하다. 어떻게 인간적으로다가 이 후보들도 말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바닥 묶고 있어요. 네. 이 장면하고 그 다음에 그 후보가 있는데 약간 밀치면서 자기가 셀카 찍는 거. 네.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심리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아, 그거는 뭐 너무한 게 아니라 한동훈의 기본적인 성격상 네.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다. 예. 개성격상. 예. 아, 뭐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찍힌 것도 그거잖아요. 아. 후보가 윤석열인데 아. 윤석열 뒤에 세워놓고 자기 혼자 셀카 찍고 이러다가 윤석열한테 찍힌 거 아니에요? 대선 때. 예. 근데 그게 뭐 이준석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겠습니까? 몸에 밴 행동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요. 그 마이크 한 윤석열한테 가로채서 자기가 대답하고. 그때 그랬죠. 서울대에선가 네. 질문 갔는데 네. 사실 윤석열이 또 말도 잘 못했고 못하죠. 버벅거리도 했고 근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준석이 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때 열 받았구나. 열 받죠. 뚜껑 이 열었구나. 자식이 어디서 위아래도 없이 내가 아무리 말을 못하기로 소리. 너는 체리떼봉 안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감정이 상하면서 둘이서 앙숙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이 맨날 그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애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밴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아. 그들의 병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행동. 절대 고치기 힘든 행동.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그 오뎅 맥이라고 주는데 제가 먹는 것도 아닌데도 인간적으로 너무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그럼 손으로 받아 먹지 않고 입으로 받아 먹은 거예요? 입으로 받아 먹었다. 아, 전 그건 못 봤는데. 이거 준이가 입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개한테 밥 주듯이. 개한테 밥 주듯이. 막 그거 보는데 막 네.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뭐 자기는 돋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겠죠. 야, 내가 준이가 너 먹어. 먹었 자식들아. 이런 난 거겠죠. 사진 찍어야 돼. 예, 그다음에 뭐 이거 얼굴을 막 밀치면서 지가 찍고. 예, 참 이건 인간 쓰레기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그 민주당 공천이 좀 잘 됐고 저는 이제 비례 공천도 네.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막판에 좀 뭐 이런 좀 부작용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비례 연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구 1대1 구도를 다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잘 됐다.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칭찬했었죠. 예. 범국민적 반윤석열 네네. 연대의 틀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네네. 평가를 했었는데 뭐 아쉬웠던 점은 색깔 공세에 좀 막판에. 주춤하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낭만한 것이죠. 예. 그때도 더 용감하게 싸웠다면 돌파해 나갔어요. 돌파해 나갔다면 지지율이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예. 그건 상당한 이제 아쉬움이죠. 앞으로 네. 극복해야 될 점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연대의 틀은 만들어졌고요. 네. 그 더불어민주연합당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면서 더불어민주연합. 거기에 조국 혁신당이 우군으로서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네네. 민주당을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에 정의당은 민주당을 깠잖아요, 맨날. 얘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국힘당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폈잖아요. 약간 어수선했죠. 아유, 어수선 정도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대선에서 떨어진 것도 막 화가 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 이제 퍼센티지 0.73. 네, 0.7을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윤석열을 쳤어야지 네. 이재명 대표를 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민주당의 우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잘 싸우고 네. 민주당이 잘 싸우면 네. 동반 상승하는 네. 윈윈하는 관계에 들어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윤석열 투쟁 전선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폭넓게 이게 점점점 확산이 돼서 굳어지고 네. 거기 기초에서 반윤석열 투쟁이 아주 뜨겁게 이제 벌어진다면
총선에서의 압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압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지금 조국 혁신당을 의식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잘 싸워야겠다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지금 이종섭 관련해 가지고도 그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막 네. 그 비례나 후보들이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네. 잘하는 거죠, 아주. 잘했죠. 근데 거기만이 아니에요. 또 조국 혁신당도 나가서 또 했어요. 네. 대통령실 앞에서 네. 3년은 너무 길다. 네. 딱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조국 대표가 굉장히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선명한 선명하고 투사. 저 바닥물기 좋은 말들을 잘해요. 네, 네, 지금 네.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겠다. 아. 그다음 뭐 누구들 쫄았제? 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렇죠. 하객진. 딱 봐도 약간 뭔가 한일전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우리는 힘을 합친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네. 하여튼 그런 이미지적인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잘하죠. 굉장히 좀 잘 싸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어떤 데서는 조국 혁신당이 훨씬 높던데요. 네. 비례 그렇죠. 투표로 보니까 네, 네. 뭐 20%대 후반까지 나온다는 그런 네, 얘기가 그런 있습니다. 조사도 나오죠. 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좀 잘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60%가 넘는 반윤 국민, 콘크리트 네. 반윤 국민들이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해왔죠. 예, 예. 70%까지 잘하면 볼 수 있는데 여 중에서 민주당 지지가 30% 좀 넘었단 말입니다. 예. 나머지 사람들이 지지를 왜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하. 잘 못 싸워서 그런 거였거든요. 잘 못 싸워서. 음. 윤석열 정권에 반대해서 잘 못 싸워서. 왜냐면 반윤 정서를 가진 국민들이니까. 예. 근데 그것을 조국 혁신당이 치고 나간 거죠. 잘 싸우면서. 아하. 그러자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을 흡수했다라는 예. 것이 가능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을 견인한 효과도 있어요. 투쟁 쪽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보더라도 맨날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역풍 부니까 조심해야 된다, 입 조심하면 네네. 된다, 시간만 끌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이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네네. 조국 혁신당은 역풍을 무서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치고 나갔더니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야 윤석열을 까면 모르네 이게 지지율이. 간단한데요, 방법은. 아이고 괜히 눈치 보고 역풍 맞아요. 무서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저렇게 치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네. 네. 우리도 그러면 지지율 올리려면 까야 되겠네. 네. 수박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박들도. 수박들조차 아. 인식이 바뀌는 거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민주당도 이미 공천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 정도로 개혁적인 인물들로 대거 바뀌었기 때문에 네. 투쟁력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걸 사실 노리고 이런 과감한 공천을 했겠죠. 새로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내다보고.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 수박 정당은 이제 아닌 거죠. 예. 수박들이 좌우하던 정당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반윤 투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어요. 진영이 갖춰졌군요. 진영을 갖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 시작할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흐름을 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60%의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으로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민주당으로도 다시 쏠릴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 지지율도 좀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지지율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뭐 네. 20% 후반대보다는 네,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민주당 쪽으로 다시 또 네, 흡수가 많이 갈 수도 있다 되면서. 이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60%의 국민들은 그러니까요. 거의 다 이쪽 진영을 지지할 가능성이 네. 높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바꾸기도 힘들어요. 아하. 투표율 높이는 겁니다. 투표율 높이는 거.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아하. 이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다 싫어하거든요. 예. 아우 뭐 나 정치 관심 없어요. 멧돼지 보기 싫어요. 뭐 이런 애들 네네.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냐 하면 아유 그날 놀러 가야 되는데 바쁜데 그럼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의외로. 싫지만 예, 내가 뭐 적극적으로 투표는 가서 귀찮아. 적극적으로 가서 꼭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아하, 안 하는 거죠. 네.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강하더란 예, 예. 말이죠. 정치 고관여층 네네. 그리고 뭐 소위 이제 촛불 시민이라고 하는 좀 중년층 네. 이쪽은 아마 상당 정도 투표장에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젊은 층은 아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으면 네.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윤석열 싫어하지만 네. 윤석열 그 보는 시간에 유튜브 볼래 이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랜만에 하루 신나게 게임하겠어. 그렇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투표를 높여야 됩니다. 투표. 아하. 신나게
투표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겠네요. 내가 가서 한 점 찍으면 뭔가 네. 바뀔 것 같아. 뭐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뭐 좋은 게 생길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타도했을 때 어떤 세상이 열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뭐 이제 기본 사회라든가 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예, 그런 것들을 같이 기본소득. 예, 윤석열을 끝내고 이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 아하. 하는 이제 과감한 미래 비전들을 제시할 네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분위기가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윤석열을 싸우는 분위기 있죠. 예, 그런 예. 게 막 달아오르면 젊은이들도 덩달아서 분위기가 뜨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저기에 가서 나도 한번 찍으면 네네. 뭔지 몰라도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미래가 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군중심리란 말이에요. 네. 바람을 탄다 그러죠, 선거 때. 바람을 탄다. 예, 그래서 바람이 불면 탄핵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군요. 바람이 이게. 확 불면 이제 네. 바람에 떠밀려가지고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하러 또 투표장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나오면 윤석열 안 찍어요. 기본은 안 찍는다. 안 찍어요. 싫어하거든요.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아하. 나오게만 하면 돼요. 네. 나와서는 윤석열 찍으러 나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라고만 예. 독려해도 돼요. 아하. 그 사람들 안 찍어요. 60, 70%는 안 찍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압승이죠. 그렇군요. 그 젊은 세대들이 이 네.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야 된다. 네, 바람이 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미래 비전을 되고. 제시하고 네. 네, 그런 데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좀 기본소득, 중요하게 기본직업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거죠. 중요하게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 네. 경선에서 나온 분위기로는 정말 바람은 탔다고 보여지거든요. 효능감이 딱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이 그 정봉주 의원 네. 이제 뭐 탈락되면서 조수진 변호사는 사실 저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이수진인가요, 조수진?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조수진과 이제 박용진 둘이 붙었거든요. 네, 네. 붙었는데 이게 이제 하도 논란이 일 것 같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표를 깠어요. 야, 네, 그래서 가산 감산을 안 한 상태로 하니까 네. 7대 3입니다. 7대 3. 이것도 엄청난 거였어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 지지자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 지금 네. 7대 3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다음에 가감을 하니까 8대 2예요. 8대 2. 이게 마치 어떤 상징처럼 예. 이번 총선에서 실제 민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 이제 박용진은 사실상 이제 뭐 윤석열 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이 나왔는데 네. 윤석열 관련해서는 정말 8대 2 정도 심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그렇죠. 저희 분위기 뜨면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8대 2면 선생님 엄청난데요, 그죠? 7대 3만 넣어도 돼요. 7대 3 나오면 진짜 네, 210석입니다, 네, 선생님. 끝나는 겁니다. 210석. 근데 이 박용진 같은 사람들은 네. 사익 추구형 정치인인데 나이도 젊은데 이 사람이 약간 구시대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익 어떻게 추구형, 그렇습니까? 사익 추구형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치의 기본 방법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언론에 호소합니다. 조중동에.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조중동 눈치를 보는 거예요? 조중동 눈치를 보고 국민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조중동한테 얘기해요.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의 옛날의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들한테 관심 없고 네네. 지역구에도 거의 안 가요. 얼굴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다가 선거 때만 가잖아요. 네네. 인사하러. 그리고 평소에 뭐 하냐? 언론 플레이해요. 그래서 네. 언론에 나가서 뭐 이름 좀 알리려고 예, 인터뷰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지명도 올리고 음.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을 자기가 조정해 보려고 그 언론을 통해서 조중동의 영향권으로 이런 식의 정치 진짜 낡은 정치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치예요. 이런 점에서는 똑같네요. 극우사대주 세력 윤석열 정권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네요. 예, 사익추구형 정치들은 이런 정치를 해왔다.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구태 정치거든요. 예. 박용진은 이런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당원이나 국민들을 떠받들고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그 시간에 이제 동아일보랑 인터뷰하시고 뭐 조선일보랑 맞습니다. 인터뷰하고 옛날 조선일보랑 인터뷰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 시간에 네네. 인터뷰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서 희생자 코스프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쇼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조중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적어도 네. 이 진보 민주 개혁 시민들은 조중동이 뭐 박용진 띄워준다 그래서 혹해가지고 네네. 박용진 찍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네. 이번에.
국민들이 보니까 이 자식이 안 되거든. 네. 너무 낡은 정치를 하고. 네네. 그리고 대선 때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심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면서 예. 못할 얘기를 막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쌓인 상태인데 길을 쓰고 또 하겠다고 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아주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더 많이. 야, 그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안 되겠다 얘.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효능감 느끼고 있는데 어허. 여기서 한 번 더 느껴보자. 마지막 격정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이 모든 게 그 더 총집중돼 가지고 여기서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것은 예. 앞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네.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정치하지 않는 그런 낡은 정치인들, 다시 조중동 따위에 기대서 언론 플레이나 하는 이런 낡은 정치인들은 한국에 살아남기 힘들어졌다. 적어도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발붙이기 힘들어졌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앞으로 좀 생각 좀 해야 될 겁니다. 이 수박들이. 네네.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지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 그 강북을인가요? 네, 강북을 여기만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보여주는 네. 어떤 그런 지표가 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0% 윤석열을 싫어하는 많게는 70%. 70%. 이 표들만 뭐 예를 들자면 굳이 뭐 따져본다 그러면 뭐 비례대표에서 네. 국힘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70%를 우리 진보 진영이 먹는다면 네. 그러면 사실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경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미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선생님. 네. 열렸습니까? 예, 오늘까지입니다. 하고 있군요. 블링컨이 왔다 갔어요. 맞습니다. 블링컨이 월요일 날 보니까. 왔다 갔고 미국에서 그 국가안보회의 NSC예요. NSC면 좀 제일 높은 데죠. 그렇죠. 거기서 한국을 민주주의의 투사 네, 이렇게 축해 세우면서 이 3일 동안 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희 민주주의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네. 있는 한국인들 예. 열받게 하는 짓이잖아요. 이러면은 미국이 네. 자기들 그 사실 한국 사람들 아직 미국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확 그냥 잡치는 건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이 말하는 뭐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은 다 네. 자기들의 세계 지배를 위한 정치적 도구거든요. 네. 그래서 허울. 이중 기준이죠, 정확하게. 우리말 잘 들으면 민주주의 국가, 우리말 잘 들으면 인권이 보장된 나라. 전에 그 사우디 얘기 네. 드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중국이나 사우디도 다 그런 태도로 돼 있어요. 똑같은데 갑자기 우리말을 안 들어. 그럼 그때부터 비민주, 권위주의 국가, 네. 뭐 그다음에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로 네. 매도하잖아요. 이거 정말 미국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혀 이런 거는 객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문제는 한국에서의 반미 감정을 한번 추적해 보면 네네. 80년대에 반미 감정이 처음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을 반미의 무풍지대라고 불렀어요. 네네. 그만큼 한국인들이 미국 문제에 있어서는 겁이 많고 무서워했고 네. 또 숙미 떠받들기도 했고 이런 승미, 게 공미, 이게 공포 강했는데 80년 광주 민중항쟁 때 네네. 그 당시에 미국의 태도, 그러니까 군사 동원을 허용하고 그렇죠. 작전권이 실제로 미국한테 있는데 있었고 군대를 동원시키려면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해줬다는 거죠. 허락을 해줬고 공수부대를. 네,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부산에. 네, 그 위력 시위를 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로 광주의 피바다 위에서 탄생한 전두환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것. 여기서 반미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니네들이 무슨 인권과 민주주의를 떠드는 나라냐, 이 나쁜 제국주의 국가지. 어떻게 전두환을 밀어줄 수가 있어? 광주 학살을 통해서 광주 학살을 지지해버리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터졌다는 거군요. 정체를 알아챈 거죠. 정체를 알게 그 전까지 환상에서 깨어나서. 아. 그래서 방화원,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연달아 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으로는 이제 미 문화원을 점거했었죠, 학생들이. 예.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반미가 쫙 한국 사회에 이제 터져 오르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뭐 반미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을 보면서 80년대를 기점으로. 네네. 그래서 80년대 반미가 엄청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예. 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놀랍게도 미국과 그 당시엔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구소련. 시합하면 소련을 응원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 시합을 하면요? 예. 그 정도였어요. 국민들이 미국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이게 상승세를 탄 거죠. 네네. 미국 꺼져라, 핵 갖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네네.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1급 패권주의 국가로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자 네. 사람들이 또 쫄았죠. 이야 이거 괜히 또 다시 공포. 반미 분위기에 편승해서 내가 괜히 미국 욕했는데 기록에 혹시 남아있진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네. 그러면서 반미가 확 죽어요. 아하. 90년대 이후에. 예. 다시 막 숙미, 친미 뭐 이런 게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네. 그 기간이 상당 정도 있었는데 아하. 지금 다시 한번 역전되고 있다. 예. 그 이유는 윤석열 덕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치면은 정말 그 저 북한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뭔가 그 북한의 명분을 다 넘겨준 1등 공신, 특등 공신이라고 그러던가요? 반국가 세력이라 할 수 있죠. 반국 이 친북 세력 아니에요? 그럼 진짜 윤석열이 이적 단체, 이적단체. 수계라고 할 수 있죠. 반미 세력인 것 같은데. 거의 미국을 반미 여론을 조성하는 1등 공신. 네. 그게 북에 칭찬했잖아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특등 공신이라고. 계속 그렇게 해라. 아. 자,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한국인들이 그때부터 또 미국에 대해서 새롭게 시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윤석열을 미국이 지원했잖아요. 네네. 백악관에 불러다가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게 해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짜증나고요. 예. 막 이제 열받아 죽겠고. 선생님 그때 예. 개목걸이 줬습니다. 블링컨이. 네, 블링컨이 목걸이 탁 채워놨죠. 네. 너, 이번에 와서 그 블링컨이 그 개목걸이 확인하러 온 게 아닌가. 잘 차고 있나? 목에 잘 재 있나 지금. 짱짱한가? 목에는 안 차고 지금 다리에 차고 왔을 수도 있죠. 뭐. 다리에. 블링컨 보여주려고. 아. 자, 근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미국이 옛날하고 달라요 상황이. 네. 이제 내리막길이고 이제 쉽게 망해가고 있다. 좀 세게 얘기하면 네네. 망해가다 보니까 얘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네네. 이게 이제 한국에 오면 막 초콜릿도 뿌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길 가서 다니면서 뭐 그 정도로 풍요가 좀 풍요로웠죠 미국이. 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네네.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야 반도체는 너희가 해. 우리가 밀어줄게. 네. 뭐 북이 경제 건설 한참 하는데 남쪽이 계속 그 보릿고기에 있어서 되겠어?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좀 키워봐 경제 좀. 그래서 많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덕을 좀 봤다? 좀 쉽게 얘기하면 네네. 물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덕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네네. 경제 성장을 미국이 상당 정도는 용인하고 밀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쇼 윈도우를 위해서. 네, 쇼윈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던 거죠. 여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어느 당시에는. 정도 나눠 먹게 할 수 있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자기네가 죽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 먹기가 안 되고 다 털어가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지금 그렇죠. 뺏어가려고 그러고. 공장 그다음- 지어놓고 다 지금 뭐 예. 뺏어가고. 그 배터리라든가 네. 첨단 산업 분야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R&D 예산 삭감도 아하. 미국의 지시에 의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과학기술을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미래에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 몇 년만 그 삭감해서 못하게 하면 과학기술은 거의 못 따라가거든요. 야, 이건 마치 그 선생님 그러면 이 85년에 플라자 미국이 합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작살낸. 일본 경제를 작살내면서 그걸로 사실 핏발아가지고 지금까지 사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일본이 지금까지 30년 예, 그냥 완전히 밑바닥을 죽쓰고 있죠. 죽쓰고 있는 건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아. 예, 그때도 미국이 좀 급했어요. 80년대에도. 그러나 네, 지금은 더 급해요. 아하.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빨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 눈에도 당연히 보이죠. 예. 옛날에는 좀 안 보였어요.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아. 지금은 보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건 없이 탈탈 털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국가 경제를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한 네네. 상황이죠. 자, 여기에 윤석열이 앞장서고 있고요. 자, 게다가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과 자꾸 협력하라고. 이거 좀 크죠. 예, 계속 압박하고 그다음에 일본 군대 끌어들여서 한미일 군사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네. 계기가 되었고. 진짜 우리 편인가 이런. 네, 그다음에 네. 다 확인해 보니 아니거든. 네. 미국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예. 그래서 반미 감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80년대 이후에 제2의 반미 항쟁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제 예. 앞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게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금 뭐 입틀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뭐 선거 유세하는데 그 뭐
폰을 뺏어가고 네. 막 넘어뜨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 은폐해버리고 네. 이종섭은 좀 도주대서로 내보내고 네. 그 민주주의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에 거부권 9번이나 해서 9번 하고 네. 그 민주주의 투사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의 투견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스웨덴 그 연구소에서는 한국이 좀 독재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참.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미국에게 악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네. 그러니까 반미 감정 니네 배우가 누구야? 그러면은 그건 블링컨이었다. 미국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노래로는 그 요즘 한참 많이 뜨고 있는 이채양명주 가지고 제가 곡을 좀 써봤습니다. 신곡입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신곡인데, 네, 여러분 그 이번 총선에서 잊지 말자.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거를 만들어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네. 명품백 주가 조작 이거를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이 기세를 몰아붙여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몰려있는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놈들이 선거 부정, 그다음에 또 끔찍한 사건, 네. 그다음에 국지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완전히 이번에 그냥 작살내는 그런 네. 총선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채양명주 이건 술 이름이 아니에요. 이채양명주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명품 백주가 조작.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명품 백주가 조작. 이채양명주 이건 술 이름이 아니에요. 이채양명주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합시다.